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암호화폐 시장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떨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이 4.2% 올라 428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9.1% 올라 1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지난주보다 3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2019년 암호화폐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오늘 또 살펴봐야겠죠. 네. 암호화폐 시장 또 새해를 맑아서 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올해 1분기에 있을 이 벡트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트가 이제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 현물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출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이제 원래 증권 거래소인데 이쪽 나스닥으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SEC가 바넥 솔리드 X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 이거 계속 미뤄왔었죠. 저번 그렇죠. 작년부터. 네. 근데 이제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윙클보스 형제 등의 ETF들이 좀 승인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2019년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한 소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소식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호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2018년에도 호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두고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 뭐 10년, 12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많았던 때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네. 2018년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2018년에 가장 뭐 산업적으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 산업이 발전을 가장 많이 했고 주목도 많이 받았고,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우리 뭐 방송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상 뉴스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ETF 승인 여부와는 달리 암호화폐 이 전체적인 큰 사이클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요한 이 조정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6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이고, 보통 이제 1년을 우리가 52주라고 하잖아요. 52주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62주기 때문에 1년하고 약간 더 시간이 지난 건데, 중요한 것은 작년 1월부터 하락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2주로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은 올해 2월이나 3월쯤에 다시 좀 경기가 돌아서지 않을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아무튼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은 2019년 2분기부터 좀 다시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통계를 했는데 5,000명의 중국이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요. 이 중에서 40%가 약세장에도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중국에서의, 사실상 중국도 많이 규제가 많잖아요. 규제가 많아서 자국 내에서 좀 힘들어도 외국으로 해서 뭐 어쨌든 살 수는 있으니까, 또 투자도 외국 투자도 많죠. 그래서 글로벌 거래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중국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부양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들어와서 오늘의 코인이잖아요. 차트 분석해 주시죠. 네, 뭐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요. 5일 동안의 차트입니다. 네. 1시간 보이지만 5일 동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작년으로 넘어가서 작년 28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서 이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밤 12시에 크게 치솟았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 뒤로 29일 되면서 계속 빠졌습니다. 네. 계속 뭐 이렇게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까지 약간 반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하락 추세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 약간 더 여기서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단기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점이 비트코인인데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가능성이 462만 원입니다. 462만 원 좀 돌파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1월 1일 날 크게 좀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8일에서 29일 넘어갈 때는 똑같아요. 다 모든 차트가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별로 없었는데 1월 1일에서 낮 12시경에 큰 상승으로 약간 턴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은 좀 더 좀 강해 보인다. 이렇게 추세상으로 괜찮아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네. 보통 이제 장대 양봉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위로 치솟았는데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치솟으면 양봉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파란색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1월 1일 새벽 3시에 네. 이렇게 나타난 봉인데 이게 네. 지금 10% 넘게 상승한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통 이제 뭐 한번 그런 게 있어요. 이 차트 분석가들은 이제 한번 치솟고 올라가면서 이게 상승의 초입점을 보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네. 중요한 점은 이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요. 밑에 보시면은 네. 이 거래량이 똑같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나도 이게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면 이때,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 볼게요. 28일 날 이렇게 치솟을 때는 장대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괜히 추격 매수로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깐 찍는 거예요. 잠깐 찍었다 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허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력들이 일부러 가격을 약간 대거 매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럼 거래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느껴지는지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추세 강도 이런 것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 새해에는 이런 거는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흐린 소식과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세계적인 그래픽카드 제조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소재의 법무법인 샬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GPU 수요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엔비디아는 부정적인 영향이 자사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적인 전망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건데요. 실제 엔비디아는 시장 하락 이후 회사 주가가 거의 54% 하락하며 S&P 500 지수에서 최악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RC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인 벡트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총 1억 8,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0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벡트는 12월 한 달에만 이 같은 규모의 투자를 받은 건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갤럭시 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 벤처 투자사 등 유명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벡트가 예정대로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벡트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리더죠. 헨리 아슬라니아는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18년보다 규제는 더욱 투명해지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라 말했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에 나스닥과 벡트 등 큰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헨리의 예측대로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은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